자, 경비업법. 자, 정의, 경비업의 종류 암기하겠죠?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시설 경비, 말 그대로 시설이죠? 호송, 신변. 신변은 재산이 없습니다. 생명신체, 신변보호무, 생명신체, 재산 없고. 기계. 기계는 뭐 CCTV 이런 거로 먼저 보통 하겠죠. 그래서 경비 대상시설 외의 장소. 내는 이제 시설 경비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경비죠. 내 CCTV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CCTV 설치돼 있죠. 감시하는 시설. 근데 세콤 같은 경우는 바뀌죠. 그 라번의 기계 경비죠. 세콤은 해당 집 밖에서 센터 같은 데 있겠죠. 거기서 설치돼 있겠죠. 그래서 외의 장소, 기계 경비는 외의 장소. 특수 경비는 항공기 포함. 중요 시설. 경비 지도사, 경비원. 내가 있으면 일반, 특수, 무기. 그다음 집단 민원 현장. 좀 심각한 문제죠. 집단 민원 현장 아래 파업하고 있다. 두 번째, 정비 사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그렇죠? 세입자들과 충돌한다든지, 특정 시설물의 설치 관련된 민원이 있는 장소, 그다음 주주총회, 그다음에 유치권 등이 있는 거, 소유권 이런 거 다툼이 있을 때, 그다음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100명 대집행하는 장소, 이런 게 집단 민원 현장이다. 자, 법인만 할 수 있다. 3조. 법인만 경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만. 자연인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려면 법원에 시도 경찰청의 허가. 자, 경비업 법인이 필요한데 그 법인을 만들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 시도 경찰청 허가 신고 아니고 허가. 그다음에 도급받아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또한 같다. 경비 업무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또한 같이 시도 경찰청의 허가. 그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1억 이상의 자본금. 그다음에 경비 인력 요건, 시설 경비는 10명 이상. 지역 경비는 10명 이상. 그다음에 우측. 나머지는 신고. 이제 영업을 시작할 때 자, 허가죠. 그다음에 도급받아 행하자는 경비 업무를 변경할 때 허가죠. 나머지 신고. 자, 우측 가시면 영업 폐업, 휴업, 임원 변경, 그다음에 사무실 신설 이전 폐지, 그다음에 신설 이전 폐지, 특수 경비 업무 개시 종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신고. 조심하시고, 나중에 이제 배치 허가가 하나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이런 거 신고. 그래서 4조 1항의 허가사항, 그다음에 사망의 신고사항 구별. 임원의 결격 사유 1호 피성령 후견만 있죠. 피한정 후견은 없어. 피한정 후견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은 임원이 될 수 있고 피성령 후견은 안 되고. 그다음에 6조 경비업 허가 5년. 경비업 허가 5년. 자, 갱신허가 또 받아야 돼요. 5년 지나면 갱신허가. 경비업자의 의무 등등 됐고, 네가 하시면. 그다음에 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의 외의 업무의 경비업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에 대해서 헌불. 시설 경비 업무, 경비원 다른 업무를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이거 헌법 불합치. 시설 경비 업무 사건. 시설 경비 업무. 아파트 시설 경비 하시는 분들, 뭐 시설만 경비하는 게 아니라 뭐 청소도 같이 하시고 뭐 다른 부서 뭐 많죠. 경비하시는 분들 아파트.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5항에 대해서. 6항. 아까 집단 민원 현장이 있었죠. 뭐 파업하는 장소라든지 이런데 대집회하는 장소. 경비원을 배치할 때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고.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야 돼요. 집단 민원 현장에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라. 그 다음에 7항. 특수경비안을 수행하는 경비업자. 저쪽에서 경비 업무를 대행할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경비 대응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또한 같다. 됐고. 그 다음에 7의 2의 아래쪽이 제일 밑에 2항.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된다.
경비를 직접 고용하지 말고 경비 전문 업체에 넘겨야 한다는 거야. 경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경비 전문 업체가 해야지 이것을 일반 회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경비 업체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비 업자의 경비 업무를 도급해야 한다. 그죠? 경비 회사에 도급 업무를 줘야지 직접 고용해서 하면 안 돼요. 다만 이미 3개월 전까지 집단염 발생 전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제 엄청 큰 회사겠죠. 뭐 현대나 삼성처럼 미리 상시적으로 이렇게 미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삼성전자 건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이제 그러하지 않다. 즉 직접 회사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회사가. 이거는 뭐 좀 엄청 큰 회사만 가능하죠. 월급 매달 줘야 되니까. 우측 4장 10조 경비 지도사 일반 경우는 18세 미만인 사람 안 되지. 피성년 후견은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항 가면 특수경비원은 18세 미만에도 안 되지만 60세 이상도 안 되죠. 이게 일반 경비원과 차이점이 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60세 이상 되는 분들 많잖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일반 경비원이죠. 근데 특수경비원은 뭐 공항이라는 이걸 지켜야 되니까 뭐 체력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은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고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있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고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일반 경비원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 지도사 됐고 11조. 아까 집단 민원연장 이분들 아까 배치해야 되죠. 경비 지도사 선임해야죠. 11조 이분들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허가 1항 2항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할 때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나머지 2호, 3호는 신고. 제일 심각한 거예요. 제일 밑에 집단 민원 연장. 집단 민원 연장. 집단 민원 연장에 배치된 일반 경비원 배치하려면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뒤가 하시면 집단 민원은 현장이 아니죠. 뒷장은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면 좀 덜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 자, 집단 민원 현장의 신변 보호 관련해서 경비원 배치하려면 배치 허가 신청. 48시간 전까지 허가 신청. 나머지는 신고. 나머지는 신고. 성매매 알선, 성매매 처벌법. 자, 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 특정 아니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 편의는 아니죠. 편의는 아청법에 있는 거고, 여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야 돼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자, 이런 것을 말한다. 가나죠? 유사 성경에까지만 포함된다. 성매매가 있고 성매매 알선이 있어요. 알선이랑 성매매는 구분해야겠죠. 알선은 알선해 주는 거 말 그대로 그죠. 알선 권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포함되죠. 장소 제공. 그 다음에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한다. 그죠? 뭐 인터넷 상의 뭐 편의 이런 거 제공 포함이 안 되죠.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인터넷은 없죠 지금. 자금, 토지, 건물이니까 인터넷, 뭐 홈페이지 제공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 그렇죠.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이 인신매매, 뭐 인신매매 다 할 테고 이건 필요 없을 테고. 뒤에 가시면 성매매 피해자 뒤에 가시면 다음 사랑, 뭐 이것도 뭐죠 뻔한 얘기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면 되겠죠.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피해자를 왜 따로 했어요? 처벌하지 않지 이분들은. 나머지 성매매자들은 다 처벌하는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개념화 시켜놓은 거죠. 다음 행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등.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청법의 특별한 규정 등은 그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죠. 뭐보다? 성매매 처벌법보다 아청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 법이니까. 그 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법이 아니잖아. 그 법이니까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야. 성매매법보다. 아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 보호. 원래 성매매 여성도 처벌당하는데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죠. 처벌하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자는 처벌하고 일반 성매매자는 처벌하는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양 가족 등에 알려준다. 통지해준다. 단서가 있긴 하죠. 다만 피의자의 사생활 문제가 있으면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애나 종사자가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8조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직권으로 본인 법정 대리인 검사에 신청에 하여 신뢰강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자,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이양 동석할 수 있다. 사망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석하게 해야 되죠.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심신미약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들, 중대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의사표현을 못할 테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강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랑은 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는 동석하게 하게 할 수 있고 동석하게 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 사망, 청소년, 심신미약이라든지 좀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신문할 때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다음 심리 비공개. 사생활 신변을 보호하기 필요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X.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심리 하지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이란 채권은 무효죠. 그러면 안 되겠고요. 이걸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 가시면 성매매 여성이 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죠. 다 계약 무효니까 채무 상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걔랑 엮이지 마시라고 알려줘야 돼요. 고지해줘야 한다. 뒤에 가시면 사망.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 그러면 강제 퇴거 명령 보호 집행을 일단 중단하죠. 해서는 아니 된다. 왜? 수사나 이런 걸 좀 진행해야 되니까 수사나 재판 이런 걸 진행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강제 퇴거 바로 시키면 안 되겠죠. 보호 집행 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사건의 처리. 형사처벌로 안 가고 이제 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성매매 한 사람에서 사건의 성격, 동기, 행위자 등의 성향을 고려해서 이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성매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러면은 이때는 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한다. 이양 됐고. 그다음에 보호처분의 결정. 이런겠죠. 보호처분 대충 1호 출입금지 이런 지역 가지 마라. 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이런 거. 형사처벌 대신 이분들은 이렇게 한다겠죠. 형사처벌 대신 이런 보안처분을 해결하는 거죠. 보안처분으로. 우측 가시면 동의를 받아 어쩌죠. 보호처분 기간 됐고 보호처분의 변경, 벌칙. 아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거 신고한 분들. 뒤에 가면 경범죄. 자, 1조 목적. 자, 이 법은 어쩌죠. 그 다음에 남용금지 됐고. 경범죄 종류 10만 원 이하. 대부분 10만 원 이하 사건이니까 이건 암기하기 좀 그렇고. 암기하기 좀 그렇고. 그 33호가 이제 보면 3조에 이게 헌재가 유언결정에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옛날에 이게 알몸 사건이었죠. 알몸을 노출한다. 그래서 명확성원칙 위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법이 알몸이 대신 성기 이런 표현을 확실하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34조 지문 채취 불응 이런 걸 합헌했죠. 헌재가 이런 거 합헌했고 그 다음에 이양 20만 원짜리 암기 하셔야겠죠. 출판물의 부당 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신고 아니고 광고죠. 신고는 60만 원이니까 거짓 광고죠. 업무방해, 암표 매매. 자, 사망 이건 60만 원이죠. 그래도 형사법에
현행범 체포할 때 50만 원 이하는 주거가 불명하면 체포할 수 없죠. 근데 60만 원은 체포할 수 있죠. 그럼 50만 원 이하는 주거가 불명하면 체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응? 현행범일지라도 그럼 60만 원이면 주거가 불명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죠. 이 사건은. 그래서 1호 주치소란. 거짓 신고는 이와 관련돼서는 주거가 불명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죠. 주거가 불명하더라도 체포할 수가 있고, 이 사건은 사망만 1항 2항은 아니고 1항 2항 10만 원 20만 원짜리니까 주거가 불명하면 체포할 필요 없죠. 현행범이라도 1항 2항은. 근데 사망은 주거가 불명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고, 또한 통고 대상에 제외되죠. 나중에 보면 이거는 범칙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측의 6조에서 범칙 행위 자체에 제외되네. 범칙 행위 자체도 아닌 거야. 범칙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통고에 제외된다. 그래서 주치소란 거짓은 통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결도 안 되겠군. 20만 원 이하짜리니까 형사 절차 진행하지. 일반적인 형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사망은 1항 2항은 통고죠. 1항 2항은 통고로 끝낼 수 있어요. 그다음 직결로 갈 수 있고, 사망은 이게 형사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지. 사망은 우측 교사 방조. 죄를 짓거나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지은 사람 준하에 처벌한다. 교사 방조도 준하에 처벌한다. 그 다음에 3조의 죄를 벌할 때 사정과 형평을 헤아려서 형을 경감은 없고 면제.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가료를 함께 가할 수 있다. 자, 면제할 수도 있고 구류와 가료를 함께 가할 수도 있다. 면제, 경감 없습니다. 면제. 특례 3조 1항 2항이죠. 사망이 아니죠. 60만 원.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하 20만 원까지만 되고 60만 원은 통고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왜? 범칙행위가 아니죠. 범칙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통과하는 거고요. 지금. 그죠? 그래서 1항, 2항만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2항. 자, 범칙자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범칙행위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얘는 통고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구류처분. 통고로 끝날 수가 없다. 얘는. 그다음 피해자가 있는 게 통고로 끝날 수 없다. 18세 미만처럼 봐줄 수 있죠. 면제해 줄 수 있죠. 18세 미만 애가 10만 원짜리 좀 이렇게 경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훈방 조치하는 거지. 뭐죠. 훈계하고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애들한테 보낼 수 있죠. 훈방 조치하는 거지. 18세 미만. 자, 범칙행위를 했죠. 3조 1항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죠. 그런데 상습 18세 미만의 사람 봐주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구류처분할 때 상습일 때. 자, 18세,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을 때, 구류처분할 때, 상습적일 때. 어떻게 한다? 통고처분의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1호 2, 3호는 통고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가는 거지. 이제 바로 직결심판을 청구하거나 1호 2, 3호는 4호는 봐주겠지 아마도. 그죠? 18세 미만 애들은 좀 봐줘야지 뭐죠.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통고처분. 경찰서장이 하는 거죠.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하는 겁니다. 통고할 수 있다. 재량이죠. 통고 안 하고 바로 직결로 가도 돼요. 통고 안 하고 바로 직결로 가도 됩니다. 통고할 수 있다니까 통고 안 하고 바로 직결로 가도 됩니다. 직결심판 청구로.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한 사람은 통고하지 아니한다. 이제 통고 대상 통고할 필요 없죠. 그렇죠? 거부한 사람, 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매우 어려운 사람은 통고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 안 한다? 직결로 넘긴다. 직결로 바로 넘기는 거야. 직결로. 그 다음에 이제 통고했죠. 8조 1항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10일 숫자 알아서 하시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대가시면 납부해야죠.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천재지변일 때는 없어진 때로부터 5일. 천재지변일 때는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5일. 지진이 발생했다 5일. 지진 끝난 다음에 범칙금을 납부를 안 했죠. 그러면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 예를 들면 또 천재지변일 때는 5일 이후 다음날부터 20일 이내 20%죠. 20일이니까 20% 더한 경우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질이죠.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질이란 말이죠. 일사부질이죠. 범칙금의 납부, 뭐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승인이다 어쩌죠. 구조 경찰서장이 이제는 당 갖고 일어나다 해당한 사람 지체 없이 직권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이거는 다만 50%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로 7조 1항 각호 연하 하나 해당한 사람 7조 1항의 각호 아까 1항이 갖고 있었죠. 거부한 사람,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매우 어려운 사람은 어차피 통고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직결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결로. 그다음에 2호 범칙금을 납부 안 한 사람, 직결로 가죠. 직결로 갑니다. 그다음에 2항 50%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제출했을 때 직권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50%를 추가로 납부하면은 직결 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우측 청월도 특별사법경찰대장은 아까 통고는 했죠? 통고는 했지만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은 통고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직결 심판은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넘기게 돼 있죠.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장 통과할 수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직결 심판법 목적을 한다. 대상 20만 원 이하 벌금이죠.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료. 20만 원의 벌금, 구류, 가료. 아까 60만 원짜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관공서 주치소란 그다음에 거짓 신고 이거 안 되는 것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를 대상으로 하죠. 청구 누가? 경찰서장, 경찰서장. 그다음에 2항, 3항. 그다음에 관할에 대한 특례. 그다음에 서류 증거 제출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직결 심판 청구할 때 같이 동시에 직결 심판에 필요한 서류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사수로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공판을 안 잡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청구의 기각.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거나 심판 절차의 심판이 적당하지 않다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기각해 오면 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청에 넘겨야지. 형사소송으로 가는 거야. 직결 심판 사건이 아니야. 20만 원 이하 사건이 아니야. 20만 원 이하 사건이 아니야. 근데 직결 심판을 경찰청이 청구했어요. 법원이 뭐 하는 거예요? 기각하죠. 그럼 경찰청 어떻게 해야 돼? 형사송법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검찰한테 이제 송치하죠.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해야 되죠. 검사가 이제 기소하는. 직결 심판은 경찰청이 하는 거죠. 근데 직결 심판감이 아닌 거야 이게. 이게 형사소송으로 가야 중대한 사건이야. 그러면 검찰청이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하도록 해줘야지. 6조 심판. 직권 청구했을 때 판사는 5조 1항의 경우를 제하고는 즉시 심판을 해야 한다. 직권 심판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개정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서가 아니라 외의 장소죠. 경찰서 안에서 만듭니다.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외의 장소. 그 다음에 법정은 판사 등이 열석하여 개정한다. 그 다음에 판사는 상당히 없을 때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 증거물에서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변론 절차 안 여는 거죠. 변론 절차 안 열고 그냥 서면으로 보는 거야. 진술서 서면으로 바로 땅땅땅 벌금 얼마 되죠. 근데 구류는 안 된다. 구류는 뭐 해야 돼? 개정해야 돼. 개정해서 피고인 나오라고 해야 돼. 피고인 나와서 이렇게 공판 비스무리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벌금 가료로 끝이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서류로 끝내는 거야. 서류 보고 그냥 벌금 땅땅 때린단 말이죠. 근데 구류는 좀 그래도 신체자를 제한하니까 좀 쳐주는 거지. 좀 쳐줘가지고 이거는 좀에는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해봐야겠다. 서면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이 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걸 제하고 개정할 수 없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개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출석 심판. 벌금 가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있다. 구류는 안 되죠. 아까 뭐 어차피 벌금 가료는 서면으로 사도 되잖아. 서면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없이 할 수도 있겠지. 벌금 가료는 구류는 아니고 8조 2랑 구류는 아니고 그다음 2항 불출석할 수 있고 어쩌죠. 그다음에 3항 됐고 기일의 심리. 판사는 피고인의 피고 사건의 내용과 형사법에 진술 거부권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한다. 그다음에 2항 3항. 그다음에 직결 심판의 선고. 유죄를 선고할 때 범죄 사실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고지해줘야죠. 법관이 피고인한테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이렇게 알려주도록 돼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 됐고 7일 이내 됐고. 자 14조 7일 이내 정식재판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한다. 자 정식재판을 청구할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한다. 그 다음에 2항 경찰서장도 선고 고지한다.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장도 7일 이내 3항 직결심판은 실효된다. 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한 판결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한다. 효력. 그다음 유치명령.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을 때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5일. 다만 이 기간은 당연히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우측. 그다음에 본형의 산입한다. 18조 1항.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지만 구류는 2항 유치장 등이 하는데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구류는 됐습니다. 유시물법 비용부담 습등 어쩌고 보상금은 5에서 24일. 그 다음에 청구기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자 보상금 경찰서에 갖다 줬죠? 아니 물건 유실물 갖다 줬죠? 몇 개월? 1개월 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1개월 그렇죠? 1개월. 그다음 제일 밑에 구조 언제까지 갖다 줘야 돼? 7일. 습득물을 발견했다면 7일 이내 경찰관서에 제출해 줘야죠. 아니면 돌려주든지 소유자한테. 그다음에 11조 2항 1항 물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몰수할 걸 지하고는 이 법과 민법을 준용한다. 다만 공소기간 26개월간 한부자가 없을 때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몇 달 이내에 가져가야 돼? 14조 3개월 이내에 그 습득물 받아가야죠. 아니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라는 거죠. 7일 이내 뭐 해야 돼요?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보상은 1개월 이내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면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3개월 이내 받아가야죠. 3개월 이내 받아가야 한다. 그다음 청포도금. 자 목적 정의. 자 청포에는 청포신 기간부도 포함한다. 청포시 기간부 포함한다. 15cm 이상이 도금인데 미만이라도 도금이 될 수 있다. 15cm 이상이 도금인데 미만이라도 될 수가 있다. 이 정도 됐고. 제조허가 4조 1항. 청포 하향류는 경찰청장. 청포 하향류는 경찰청장. 청포 하향류는 경찰청장. 청포 하향류는 경찰청의 허가. 제조죠. 제조. 나머지는 시도 경찰청장. 제조할 때 경찰청장의 허가, 시도 경찰의 허가인데 청포 하향류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나머지 도금 분사하기 나머지는 시도 경찰청장. 근데 구조랑 같아요. 수출입의 허가랑 같습니다. 수출입의 허가랑 같아. 보면 그거는 청포 하향류 제일 중요하니까 경찰청장. 나머지 도금 등 수입할 때 시도 경찰청장. 자 이거는 제조 수입할 때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제조 수입할 때 시도 경찰청장, 청포 하향류 경찰청장. 그다음 나머지 시도 경찰청장. 그 다음에 판매는 좀 틀리죠? 6조.
판매는 시도경찰청 허가. 이제 제조된 거 판매.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시도경찰청의 허가 6조. 판매 허가. 소지는 뒤에 가시면 소지는 12조. 12조 1호에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장. 2호.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이지 2호. 뭐는 소지 허가는 다만 1호 총포에서 2호에서 총포 2호의 정황을 제하지만 총포는 시도경찰 제일 중요한 거 시도경찰청장 나머지 경찰서장 소지 자 소지가 안 되는 것의 기준 13조 1호 20세 미만인 자 20세 미만인 자는 총포 소지 허가 받을 수 없다. 총포 소지 허가 받을 수 20세 미만인 자 다만 선수들 사경유 경위총 소지하는 경우 가능하다. 선수들 가능하죠. 사격 선수들 가능하다. 나머지 뭐 이런 숫자 어떻게 하나 그지? 포기해야지. 뒤에 가시면 소년법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9세 미만의 자 소년법 19세 미만 자. 1월 1일 이거는 청소년보호법 있는 거고 소년법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1월 1일과 관련 없습니다. 청소년법은 1월 1일 날부터 이제 적용해서 제하죠. 19세대는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생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자 관할과 직능 이게 대나 보시고 소년 보호 사건 처분 결정 소년부 단독 판사. 자 아래 4조 1호 죄를 범한 소년 범죄 소년 2호 촉법 소년 3호 우범 소년 이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자 2호 3호만 범죄 소년 아니고 2호 3호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은 형사처벌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상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형사처벌 아니니까. 1호는 송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겠죠. 할 수 있다는데 여기 표현 안 하고 했죠. 왜냐하면 죄를 범한 소년이니까 이게 일반 형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 그냥 보호사건은 끝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는 이게 소년부로 넘어가면 이제 형사처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호처분으로 가는 거니까. 보호처분으로 가니까 이게 아니다. 1호는 형사처벌할 수도 있으니까 수사에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처벌할 수도 있는 거야. 죄를 범한 소년. 14세 넘어가면 이상이면 넘어가면 이상이면. 그다음에 2항의 3항의 경우는 다르죠. 각호라는 게 다. 보호자 학교는 다. 일단 관할소에서 통고할 수 있다. 이건 수 있다죠. 통과할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자 이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관할 아니면 이송해줘야 한다. 관할 아예 아니면 소년부는 이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단 말이야. 넘어왔는데 누가 범죄손이 넘어왔는데 얘는 형사처벌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해야 되니까. 자, 소년부가 봐서 이게 소년 사건을 다룰 것인지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서 얘는 형사감이야. 그럼 어디 넘겨야 돼? 검찰청 검사에 넘겨서 검사가 기소하도록 하는 거지. 그때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그다음에 19세 이상인 경우도 소년법이 아니죠.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19세 이상이니까 지금 소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송치해야 한다. 검사에게 송치한다. 그럼 나머지 사건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지. 보호처분 넘어가는 거예요. 보호처분 아래 가면 자 처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보호처분의 종류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 소년은 송치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이 중에 수강명령 12세, 사회봉사명 14세, 장기 소년은 송치 제일 밑에는 12세, 나머지는 10세 이상이면 돼요. 나머지는 10세 이상이면 되는데 사회봉사명령이 14세, 수강명령 12세, 장기 소년은 송치 12세, 나머지는 10세 이상. 이죠, 그렇죠. 뒤에 가시면 뭐 보호처분 기간 이게 뭐 어떻게 함께하나 그렇죠. 그다음 형사건. 자 이제 형사건은 이게 돌려야 한다. 소년의 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형으로 처할 경우 15년 유기징역을 한다. 사형무기감인데 원래는
성인이라면 그냥 성인이라면 15년 유기징역을 처한다. 그 다음에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 단계를 정하여 선고한다. 부정기형이죠. 상대적 부정기형. 그 다음에 사망 2항 소년의 특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수는 있다. 환영 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노역장 유치 못한단 말이야. 벌금 못 냈을 때 노역장 유치 선고 못한다. 그 다음에 징역 금고. 다만 소년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 형 집행 도중에 제일 처음에는 18세였는데 집행 도중에 나이를 먹을 거 아니? 그럼 23살이 되면 일반 교도소로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점과 형의 집행. 그 다음에 형을 먼저 집행한다. 그 다음에 가석방 됐고. 뒤가시면 청소년 보호법. 목적 정의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죠.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안 돼도 청소년이 아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은 19세가 되는 날의 1월 1일부터는 일단은 청소년에서 제한한다. 4월 생일을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청소년에 제하죠. 그 다음에 아래 청소년 위험성 심의 결정 됐고, 제일 밑에 30조 금지되는 것들. 청소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우축, 유흥이라든지 등등등. 그 다음에 됐습니다. 뒤에 가시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도 강간. 여기서 지금 3조 1항에서 뭐가 유언이 나왔냐면 추행 부분은 유언 나온 거예요. 추행. 나머지는 아직 유언이 안 나오는데 추행 부분. 추행 부분은 유언이 나왔지. 강제추행이든 추행 부분은 유언이 나왔습니다. 7년이 유언 나왔지. 아래 가시면 그죠?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추행 부분은 7년이 과잉형벌이라는 거죠. 과잉형. 7년이 5년 합헌이었지 옛날에. 옛날에 이 법정이 5년이었는데 그때 합헌이었는데 7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추행 부분은 최근에 유언 나왔지. 특수강간 뭐 이래 됐고. 강인강간. 17조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그 다음에 우측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이 수사가 자치경찰이었지. 12조가 이 법조항에서 이 법조항에서 성적 목적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이게 지금 자치경찰 사무였죠. 나머지는 아니었고, 통신매체 음란죄는 합헌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유죄만 나오기만 하면 신상 등록한다라고 해서 이거 유언 나왔지. 헌법 불합치. 통신매체로 위한 음란행위. 그래서 법이 좀 개정돼서 이제 벌금형일 때는 안 합니다. 카메라를 위한 돌저 촬영. 이거는 뭐 신상 정보 등록 합헌 나왔고, 협박 강해, 그 다음에 강요, 그 다음에 2항. 법원이 성폭력 16기 2항. 자, 성폭력범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심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 수강명령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가하여야 한다. 이게 신체의 자유 제한이 아니고 이제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라고 했던 거,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라고 한 거야. 이 이수명령. 그러니까 합헌했죠. 병가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근데 아동학대법 이런 쪽은 할 수 있다죠. 시간도 200시간인가로 줄고 할 수 있다로 바뀌죠. 물론 아청법도 하야 한다죠. 아청법이랑 성폭력 처벌 특례법은 하야 한다고. 아청법이랑 아동학대법이라든지 이쪽 뒤에 가족폭력 이쪽은 다 수있다로 끝나죠.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20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공소시효 형사법의 특례. 성년이 되는 달로부터 진행한다. 미성년자 있을 때 헌재가 합헌이었지 다. 이항 DNA 과학적인 있을 때는 공소시 10년간 연장. 사망은 아예 공소를 적용 안 하는 겁니다. 공소 아예 없는 거야. 13세 미만의 사람 등등의 경우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적용 안 하겠다 그렇죠. 아래 가시면 그 다음에
우측 전담 조사제 하게 하야한다 말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항 경찰청장도 조사하게 하야한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있지. 27조.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데 피해자죠. 원래 이제 변호사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 조력이죠. 형사에서. 근데 여기서는 피해자죠.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특례가 있던 거야. 특이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육항의 단서 19세 미만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해줘야 됩니다. 그죠?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죠. 피해자 보호처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죠.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1항 사생활 비밀 침해가 안 되도록 하라. 2항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조사 심리 재판에서는 필요하면 최소한이죠. 1회가 아니라 뭐 2회 부를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꼭 최소한은 맞죠. 최소한으로 해야 돼. 1회로 제한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그렇죠? 조사 절차 횟수를 딱 1회로 끝내야 한다. 그건 없습니다. 최소한이죠. 그 다음에 검사 사법경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의 진술된 것 조사를 영상 녹음 하야죠. 이거는 19세 미만일 때는 하야 되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원칙이고. 자, 사망이 다만이죠. 다만 원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 원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 원래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또 얘가 있죠. 사망이 가로친 부분. 만약이라도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일 때, 가해자의 배우자일 때는 제하고.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한다. 영상 녹화 19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일 때 녹화해야 되죠. 해야 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야 또는 가해자의 배우자야. 그러니까 이제 영상 녹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해야 되죠. 가로 부분. 그 다음에 30조 2 영상 녹화물의 증거의 특례죠. 옛날에는 뭐 다 이게 100% 증거가 되는 거로 이게 규정돼 있었단 말이야. 이제는 일정한 경우지. 1호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죠. 피고인이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불가피한 경우는 있겠죠. 공판기일에 아예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라면, 사망이 있다든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뭐 외국 거주했다든지 거주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법정에 못 나오겠죠. 이때는 단서 2호 단서 영상 녹화된 진술, 영상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상태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된다라면 가능하죠. 증거를 할 수가 있다. 31조 심리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은 아니고, 판결은 공개해야 되는 거야. 판결은 공개해야 되고 심리만 비공개로 할 수도 있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심리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심리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동속 맞죠? 이때 해야 한다. 그렇죠? 됐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유죄가 나왔을 때 신상정보 등록 한다. 유죄 판결 나오면. 단서 12조 아까 다중 목적, 13조 통신매체 음란죄, 아청법의 경미한 범죄들의 경우는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 등록 안 한다. 통신매체 음란죄 헌법 불합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개정된 게 이거야.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뭐 신상정보 등록 안 한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신상정보 등록, 뭐 통신매체 음란죄, 아까 다중 장소 침입 사건. 뒤에 가시면 43조. 자, 유죄가 나왔죠? 성폭력 처벌한 특례법상 유죄가 나왔죠? 그러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등록 제출해야죠. 신상정보 제출해야 됩니다. 자, 확정 판결 나왔죠.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내용. 그 다음에 43조 2 등록 대상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서 여행할 때는 허가는 아니지만 신고해야 한다. 허가는 아니고 경찰관세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돌아왔죠. 2항 입국했을 때는 입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경찰관세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47조 2항 여가부가 집행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하는 거예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 집행한다. 여가부 장관이 공개는 일단 비밀 준수 됐고. 아청법 종칙 목적 그 다음에 정의 4호 아동청 성을 사는 행위죠. 성매매보다 좀 넓은 개념이죠. 성을 사는 행위는 아까 성매매법보다 좀 넓은 개념이죠. 성을 산다. 불특정일 필요 없습니다. 특정인도 되죠. 그 아동 청소년이 성을 판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경우 특정일 필요 없잖아요. 불특정일 필요 없잖아요. 특정인도 되죠. 그 다음에 금품만 아니라 직무, 편의 제공, 대가 제공 약속하고 뭐죠? 숙식 제공해 주겠다 라든지 잘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잘 데가 없다 그래서 편의 제공이죠. 우리 집 와서 사자 뭐 이것도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그 다음에 성매매보다 좀 넓게 하죠. 가나목에 나오는 성매매죠. 성매매 행위인데 다라목은 성매매 행위는 아니지만 성을 사는 행위죠. 성을 사는 행위 다목 신체의 전부 일부를 전부 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유행위 이런 것도 뭐다 성을 사는 행위죠. 성매매보다 좀 넓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성매매보다 좀 넓게 돼 있다. 뭐가 아동 청소년성을 사는 행위. 뒤에 가시면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 추행 뭐 간음 등등이 쭉 나오고 있고 성착취물 제작 배포 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자는 형사처벌한다. 제작 수입 수출. 근데 2항의 전시 상영 제작 수입 수출 전시 상영. 3항은 알선. 5항은 소지. 근데 미수범 처벌은 1항만. 이 중에서는 11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3항, 5항 같은 건 아니죠. 5항이나 2항은 미수범 처벌은 없다. 5항과 2항, 2항과 5항은 미수범 처벌이 없고 1항만. 제작, 수입, 수출 제일 나쁜 놈. 상대적으로 여기서 제작, 수입, 수출 제일 나쁜 놈이니까 얘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나머지 2항이나 5항은 미수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 6항이죠. 6항. 자, 그 다음에 7항 상습적일 때는 2분의 1까지는 가중. 아동 청소년을 이게 매매 사람 인신매매 이건 인신매매 정말 나쁜 거죠. 인신매매야. 성을 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죠. 22조 그렇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항 인신매매. 그 다음에 성을 사는 행위 또 형사처분하는데 미수범 처벌은 없죠. 미수범 처벌은 없습니다. 13조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범 처벌은 없고 우측 사망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형벌을 가중한다. 2분의 1까지는 가중한다. 강요행위 다음 같은 자 5년 이하에 처한다. 1호 강요하는 폭행 협박으로 강요 돈 줘가지고 강요 2항 2호 3호 업무 고용으로 4호 영업으로 이와 관련해서 미수범도 처벌하죠. 4항 미수범도 처벌한다. 강요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렇죠.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 뭐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 팔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1호가 미수범을 처벌한다. 알선 영업행위, 알선만 해주는 건데 1호, 2호 정보통신망 이거 아까 없었죠. 성매매법에서는 저 알선에서 이제 자금 토지 건물이었죠. 자금 토지 건물 장소 이런 거였는데 정보통신망이 없었죠. 아까 성매매에는. 성매매 알선. 근데 여기는 있죠. 정보통신망 이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3호
자금 토지 건물은 아까 성매매법에도 있었죠. 그다음에 알았어. 그다음에 이거는 뭐 미수범 처벌 없네. 그다음에 성착취 목적의 대화 1항. 성착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의 다음과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 그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또는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이 시작되고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나 가중처벌. 그다음에 시설 기관이나 시설 단체의 보호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그다음에 형법상 감경 규정 특례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소 특례는 아까 피타죠. 1항 성인이 된 날로부터 2항 10년, 3항 13세일 때 등등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시효 없다. 그 다음 21조 1항은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의 소년에 대해서 형을 위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의한다. 소년이 이제는 뭐예요?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는 보호관찰을 명의한다. 2항 성범죄자들 유죄 판결 나왔을 때 500시간 내 범위 내에서 유수명령 병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수사나 재판에서의 배려도 비슷하죠. 2항 최소한도로 조사 심리 재판에서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25조 이게 좀 특례겠네. 사법경찰 관리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신분 비공개 수사 뒤 가시면 일정한 범죄의 경우죠. 신분 위장 수사도 있죠. 신분 위장 수사. 그 다음에 25조 3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 간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자,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장의 승인 기억하시고 수사기한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위장 수사는 3항 검사 법관 허가 검사가 법관한테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 위장 수사.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신분 비공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신분 비공개. 위장은 법원의 허가. 결국 법원의 허가죠. 위장 수사는 신분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 그 다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둘 다. 근데 연장해서 1년. 신분 위장 수사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측 긴급 신분 위장 수사. 원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체포처럼 허가 없이 먼저 긴급 신분 위장 수사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는 시스템이겠죠. 1항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긴급을 요할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 수사를 먼저 할 수 있다. 한 다음에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신분 위장 수사를 개시한 후 지체 없이 검사 허가를 신청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 자, 긴급 신분 위장 수사입니다. 긴급 신분 위장 수사. 원래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죠. 원래는. 근데 긴급이니까 허가 없이 하고 긴급이니까 법원 허가 없이 하고 위장 수사 한 다음에 즉시 착수한 다음에 검사한테 신청하고 48시간 이내 허가를 못 받으면 법원의 허가를 못 받으면 중지해야 한다. 자,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호 해당 범죄 수사소추 범죄 예방 수사소추 해당 범죄 수사소추 예방. 2호 징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손해배상. 그다음 다른 범죄 규정한 경우 여기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5의 6은 신분 비공개 수사에 대한 통제죠. 아까 이제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거였고 여기는 이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았죠.
봤죠? 그 다음에 했어요. 신분 비공개수 했죠? 그러면 종료된 후 즉시 국가경찰위원회. 누가? 국가수험부장이. 국가수험부장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뭐?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는요? 위장수사는 법원에 가.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에 가. 신분 비공개수사는 아까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험부장이 보고, 그 다음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반기별로 보고, 그죠?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즉시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험부장이 보고, 그 다음에 반기별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뭐는요? 비공개 수사. 위장수사는 법원에 허가. 위장수사는 법원에 허가. 다만 긴급 위장수사는 있긴 하죠. 긴급 신분 위장수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됐고, 면책.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면 벌하지 않는다.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벌하고, 이양 징계 이런 거 안 한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적으로도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면. 그 다음에 영상물 촬영 보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보존하여야 한다. 아까 성폭력 특례법은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을 전제했는데 여기는 어차피 아동 청소년이니까 보존하여야 한다. 이양 똑같죠? 그렇죠? 대표 원하지 않으면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에 한 명이라면 그러하지 않는다. 즉 촬영해야죠. 단서 촬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양 됐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신뢰관계 있는 동속 해야죠. 저부터 해야 한다. 성폭력은 하게 할 수 있다랑 하야 한다가 돼 있었죠. 두 가지를 나눴다라면 이건 처음부터 하야 한다죠. 왜?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 변호사님 특례도 비슷하죠. 변호사님 할 수 있고, 내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 그 다음에 신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는 신고해야 되고, 유치원 등의 종사자는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죠. 이게 성매매법의 특별이죠. 특별 조항이죠. 성매매법에서는 성매매한 쪽도 처벌하죠.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한 여성도 처벌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처벌하지 않죠.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예 성매매했다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조치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지역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고, 보호관찰 등 쭉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등록 정보의 공개. 법원이 등록 대상 사건의 판결과 선고와 동시에 선고한다. 성범죄 등록해라. 범죄 등록해라.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정보의 고지. 그 다음에 고지 명령의 집행은 여가부. 잠깐 똑같죠? 공개 명령이 집행됐고 여가부. 이건 형사 확정 판결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정보 등록은 아청법이든 성폭력 처분 특례법이든.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얘기죠. 피의자 피고인. 특정 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가 하는 법률은 피의자 피고인이죠. 아청법이라든지 성폭력 처벌 특례법은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라 확정 판결 받은 자, 수용자,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이죠. 목적, 정의, 일정한 범죄인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게. 근데 한번 8호 같은 거 제외되는 건 한번 보시고, 그렇죠? 경미한 것들은 좀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가시면
4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 자, 피의자니까 검사. 피고인은 5조는 검사만. 5조는 검사만, 4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에 대한 이런 요건을 갖춘 피의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되고. 자, 공개할 수는 있는데 피의자가 미성년자는 공개하면 안 되고 1호 이런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등등등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사항 이제 공개할 때 그래서 공개 결정일 조는 30일 이내에 모습을 한다. 그 다음에 5항 촬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6항 자, 진술의 기를 줘야 됩니다. 원래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진술의 기를 줘야 한다. 다만 공개 심의위원을 거쳐서 공개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진술의 기에 안 줄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원칙은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실항에서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를 통지로부터 5일 이내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할 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가 없다. 그 다음에 신상 정보 30일간 공개한다. 30일간. 자, 피고인은 검사가 5조. 공소 제기 시까지 특정 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도중에 특정 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4조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청구할 수 누가? 검사가. 그다음 3항 형사사건의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그 다음에 6항 7항 8항 즉시청구할 수 있다. 7항 검사가 집행한다. 피의자에 대한 보상. 근데 이제 뭐 불기소라든지 불송치가 나왔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건이 제대로 안 돼. 그럼 우리 구금에 대한 보상과 비슷한 거예요? 형사보상법상 구금에 대한 보상과 비슷하게 이런 경우 구금과 무관하게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기소중지 기소에는 안 돼요. 기소중지 기소에는 안 되고 불송치 불기소만. 기소중지 기소에는 안 되고 불송치 불기소의 경우만 피의자의 경우 뒤에 가시면 이거는 비슷하죠. 형사보상법과 뒤에 가면 비슷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보상도 비슷한데 형사보상과 별도로 신상 공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나왔을 때? 무죄가 나오면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액수가 1,000만 원 이내로 돼 있죠. 둘 다.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보상이 1,0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이내로 돼 있다. 그 다음에 8조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둘 수 있다. 어디?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둘 수 있다. 위원은 10인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둘 수 있다. 됐습니다.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